보도록 합시다.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항상 머릿속에 요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문장은 크게 둘로 나누면 혼문장, 헛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헛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거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것을 헛문장이라고 하고, 겹문장은 겹쳐 있다는 얘기인데 겹문장은 겹쳐 있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 형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걸 대등접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접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 서술어가 있고 연결어미가 있고 주어 서술어가 있다. 그쵸? 이때 연결 형태에 따라서, 연결 어미에 따라서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으로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등접속은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없었죠. 종속은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는 것을 종속접속이라고 했습니다. 따를 종, 속할 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은 아는 문장을 공부할 건데요. 얘 모양은 주로 이렇게 돼 있어. 주어, 서술어가 있고 다시 그 안쪽에 주어, 서술어가 있는 형태야.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얘가 아는 문장. 문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애가 안긴 문장입니다. 요 형태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매번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매번 까먹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 꺾이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하고 개념을 항상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용어랑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요 형태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문장은 혼문장, 겹문장으로 구분을 하고,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을 한다. 이어진 문장은 대등접속, 종속접속이고, 아는 문장은 요런 모양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제 아는 문장이 되겠는데, 다시 여기다가 옮겨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럼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안긴 문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겁니다.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요건데, 이게 되게 쉽거든? 되게 쉬운데 이거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해요. 쉬운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어와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전체 문장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먼저 명사절이 있어요. 절이 뭘까? 절. 하린아, 절 알아? 절? 절을 뭐라고 하죠? 절? 절. 세배하는 거 말고.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용돈이 많이 올라가겠다. 용돈 많이 받겠네.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했으니까 보통 졸업하면은 세뱃돈 많이 주거든. 물론 이제 엄마가 가져가겠지만. 예. 어쨌든 절은 문장이라는 뜻이죠. 문장. 그럼 명사절은 뭐냐면 되게 쉽다? 명사형 어미로 되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어, 서술어. 우리 기억을 해볼까? 용언이 뭐였니? 활용하는 말이었지. 그치? 용언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동사하고 형용사였어요. 얘네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쵸?
명사절은 뭐냐면 여기 어미가 있거든. 바로 명사형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사절이야. 명사 형태로 문장이 되어 있어. 그럼 명사형 어미는 또는 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 어미가 기로 끝나. 이게 명사절입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부사어 역할을 해요. 이게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뭐만 보면 되니?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어미를 확인하면은 얘가 전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려울 수 있어. 왜냐? 잼민이니까, 그지? 예.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하게 된다. 이따가 예문을 볼 거예요. 우선은 지금 개념하고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절도 있어요. 줄여서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관형사절이니까 당연히 이 서술어의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로 되어 있다. 관형사형 어미는 뭐가 있냐면 는, 을, 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관형어는 뭐하지? 체언을 수식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죠? 부사어는 아까 빼먹었지만 부사어는 용어를 수식해준다. 즉 서술어 수식해줍니다. 이게 관형사절입니다.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어요. 당연히 부사절은 안긴 문장의 어미가 부사형 어미로 되어 있고 부사형 어미에는 뭐뭐개, 뭐뭐도록, 뭐뭐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부사어 역할을 한다. 아까 부사어 역할은 용어를 수식해준다. 저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따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절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서술어 역할을 하겠다. 그치?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장이 앞에 있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게 서술절입니다. 예문. 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말하면 크다의 주어는 키야. 그죠? 요렇게 하나의 문장인데 앞에 나에 대한 서술어가 없거든? 바로 뒤에 있는 문장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주어인 나의 서술어입니다. 이것을 서술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인용절. 인용절은 다른 사람 말 따갖고 오는 거죠. 두 개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쓸데가 없네.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라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간접 인용은 그냥 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전부야. 이게 아는 문장 중에서 안긴 문장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자, 정리하세요. 정리할 시간 있습니다. 정리. 정리 다 됐니? 내가 머리가 나빠서 우리 친구도 이름을 아직 다 못 외워요. 네. 머리가 나쁘다. 너는 유민이잖아. 하유민. 오빠 이름은 하영준. 형준이 공부 안 하고 있죠? 큰일 났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닌가? 열심히란 말이 되게 좋아. 열심히. 뜨거울 열자. 뜨거울 열. 마음심. 마음이 뜨겁게, 그지? 가슴이 뜨겁게. 이게 열심이다, 열심.
이름이 예언이었나? 예언이? 맞네. 아직 쓸만하군. 이름이 수지였고 채원이었고 그죠? 이름 나 다 알고 있다. 하린이도 있고. 예. 질문하세요. 괜찮니? 안경 쓴 친구가 5명이군. 예. 머리 긴 친구가 11명이고요. 네. 10명이고. 네. 질문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니? 왜 여자는 머리를 기를까?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왜 그런 것 같아? 수지야, 왜 그런 것 같아, 수지야? 왜 여학생들은 머리가 길고 남학생은 머리가 짧을까? 취향 차이. 그냥? 취향이라고? 취향 차이? 근데 옛날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남자도 머리 길죠? 진짜 말만 쓰시는 거네. 어?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을까? 제 모식이었죠. 근데 오, 맞아요. 군대. 오, 예언은 맞았어. 뭐 전쟁 때 머리 잡아서. 이게 근대화하고 연결돼 있어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군대는 좀 달라.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야, 전쟁 났다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야. 근데 오늘날의 군대는 딱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있죠. 그치? 집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요. 왜 자르느냐? 위생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상하수도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더럽거든. 그러니까 몸을 잘 못 씻죠. 못 씻으니까 머리가 길면 땀 냄새 막 범벅이 됩니다. 그지? 막 훈련 뛰고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몸이 땀 나잖아요. 막 냄새 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깎는 거야. 짧게. 막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 벌레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머리 잘랐어요. 그래서 근대화 때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도 머리 잘랐어. 여학생들도 머리 잘랐죠. 단발로. 뭐 기미 3cm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자르고 했습니다. 위생 때문에. 근데 지금은 위생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가 남자는 자르고 여자는 이렇게 돼버렸죠. 어쨌든 요즘은 미용이니까 남학생들 보면은 머리 긴 남자애들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여잔 줄 알았는데 앞에서 보면 남자애들도 있습니다. 자, 질문 괜찮아요? 정리 다 됐으면 이제 우리 교재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안긴 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 이것이 안긴 문장입니다. 문장 성분 기억나니? 기억날까, 안 날까? 자, 품사가 있고 문장 성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품사는 단어 종류고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을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좀 간략하게 빠르게만 설명할게요. 설명.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언이라고 했고 얘네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하고 형용사 얘네 묶어서 용언이라고 했고 활용하는 말 얘네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어이고 꾸며주는 말 얘네가 하는 역할은 관형어와 부사어였습니다. 조사는 관계연이었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는 3가지로 쓰인다 얘기를 했다. 격조사,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감탄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혼자 쓰기 때문에 독립원, 독립성분 그치?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다. 즉 안긴 문장은 요것처럼 쓰인다는 얘기야. 안긴 문장은. 그래서 아까 미리 다 얘기했어요. 뭘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부사어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장이. 그쵸? 이게 안긴 문장입니다. 이해되죠? 이해 안 된 친구. 어렵진 않지? 어려울 수 있어.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려워도 돼요. 복습하면 되니까. 그죠? 네. 자, 이번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포함한 견문장이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우리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밖에 있는 거 이게 안은 문장이고 안쪽에 있는 게 안긴 문장입니다. 그치? 네.
자, 안긴 문장은 절의 형태로 다른 문장이 안기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하면은 절 개념 나오죠? 문장 속의 문장, 이걸 절이라고 하는 거야.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그치? 그리고 서술의 역할, 인용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네. 자, 그러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보도록 해봅시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한다. 주어는 무슨 역할이야? 문장의 주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 이게 다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부사어는 서술어 수식. 그래서 명사형 어미, 기,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게 뭐라고? 명사절. 저기 예문 나와 있죠?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아는 문장은 뭐니? 나는 기다렸다. 이게 되는 거고, 안긴 문장은 그가 오다야. 여기에 기를 붙였어요. 기. 그치? 기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 기를 붙였으니까 얘는 명사절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문장 성분은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해줘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아, 을을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적어다, 목적어.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요. 자, 명사절 우리가 확인했다. 질문. 괜찮니? 자, 예문 또 볼까? 명사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지난 시간에 혼문장하고 겹문장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동사하고 형용사 개수 따져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체연, 이다 요거 찾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문장 안에서 서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개수 따져주는 거야. 그럼 봐봐. 그 소문이 사실이다 하나 있죠? 밝혀지다 하나 있지. 그치? 그래서 겹문장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서술로 찾으면 주어가 나와요. 이게 우리 문장의 특징이다.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야? 소문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미를 봐줘야 돼. 어미를 보니까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있네. 명사절입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밝혀지다의 주어는 뭡니까? 밝혀지다의 주어는 앞에 있는 문장이야. 소문이 사실이다. 이게 주어야. 즉 그 소문이 사실이다 라는 문장은 밝혀지다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확인했어요? 하나라 어렵지? 네. 괜찮아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또 배워. 문법은 돌고 도는 겁니다. 영어 문법은 계속 새로운 거 조금씩 나오지. 근데 국어 문법은 우리가 배우는 게 이미 처음부터 배운 친구들은 이게 전부야.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안 나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턴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한다.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나는 그가 즐겁게 지내기를 바랐다. 그러면 아는 문장은 요게 되겠죠. 나는 바랐다. 안긴 문장, 그가 즐겁게 지내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안겨있는 문장의 어미를 보니까 기가 되어 있어요. 기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럼 얘는 명사절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목적격 조사 를 붙어있네. 을을 붙으면 100% 목적어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즉 바라다의 대상이에요. 그가 즐겁게 지내기. 따라서 이 문장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질문. 세 번째 문장도 봅시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에 너무 어리다. 자, 아는 문장은 뭐가 돼요? 우리는 어리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모양이 이상해지네. 예. 그리고 안겨있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이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어미가 기로 끝났어.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럼 명사절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야 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니까 그 일을 하다라는 문장이 뒤에 어리다. 서술어를 수식해준다. 서술어를 꾸며주는 애들은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질문. 명사절 아는 문장 질문하세요. 이해는 되죠? 말은 어렵지만. 그치?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도 상관이 없다. 다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볼까요? 그럼 마찬가지야. 관형절은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 얘네들이 있겠지. 관형어 역할은 뭡니까?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해준다. 체언이 뭐가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였다. 그치? 저 문장 안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해주는 것을 체언이라고 한다. 자,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문을 볼까요? 이것은 책이다. 이게 아는 문장이고 내가 읽다인데 은, 는, 을, 던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있네. 그치? 그래서 요 문장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에 책이다. 책. 네, 명사 꾸며주고 있다. 체언을 수식해준다.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읽은 책 하면 과거고 읽는 책 하면 현재 읽을 책 하면은 미래 읽던 책 역시 과거가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예문 한번 봅시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예문. 나는 들었다.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아는 문장이고 비가 내리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그치? 뒤에 과정사용어미 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소리 뒤에 있는 명사 소리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쵸? 비가 내리는 소리.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안고 명사절이라네. 관형절을 안고 있습니다. 자, 빨간 장미가 한 송이 피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빨간 장미라고 되어 있죠. 그치? 이거는 문장이 장미가 빨갛다라는 문장이 장미가 피었다라는 문장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하나 생략을 했어. 그래서 이 빨간이 장미를 꾸며주고 있죠. 이때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요 문장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장 형태가. 왜냐면 초등 때는 요거를 견문장을 안 배우고 그냥 문장 성분으로만 배우거든. 근데 이제 중등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동사, 형용사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견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어제 본 영화는 재미있었다. 내가 어제 보다죠. 이 문장이 뭐하고 있니? 관형사형 어미 니은 붙어서 뒤에 영화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질문하세요. 질문 없니? 자, 다음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졸릴 때 질문하십시오. 대답을 해드릴게. 내가 아는 한. 자, 이번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그러면 당연히 문장 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겠다. 그치? 부사어의 역할은 뭘 하느냐? 서술어를 수식해준다. 자,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부사형 어미, 개, 도로 또는 파생접사, 이 등이 만들어진다. 자, 아직은 여러분들 파생접사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미, 개, 도로, 이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고구마가 구워졌다. 요게 아는 문장이죠. 군침이 돌게 구워졌다. 자, 군침이 돌다. 개. 부사형 어미 개가 붙어있다. 그치?
즉 얘는 부사절을 안고 있다는 얘기고, 자,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사 역할은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 구어지다를 수식해준다. 군침이 돌게 구워졌다. 즉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을 안고 있네요. 예문. 고양이가 다가왔다. 자, 이게 아는 문장이죠. 그치? 소리도 없다, 다가왔다. 여기에 이가 붙어 있다. 그래서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이 뒤에 다가오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래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영화가 슬프다. 영화 보면서 슬픈 영화들 많죠? 울어? 안 울어? 아직 슬픈 영화를 안 봐서 그런가, 예원아? 예.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근데 편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슬퍼. 남자 주인공이 죽거든? 와, 너무 슬퍼서, 예, 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옆에서 다 쳐다봐. 예, 다 큰 애가 울고 있다고. 어쩔 수 없잖아, 슬픈데. 또 하나 있었는데, 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또 슬픈 영화 봤는데, 그건 다 울어요, 다. 극장에 있는 사람 다 막 콧물 흘리면서, 재밌게 봤어? 재밌었어. 이렇게 다 울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눈물이 나다. 여기 도록이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 있고 뒤에 슬프다라는 서술어로 수식해 준다.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분석해 주면 되겠네. 다음 또 볼까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태는 주주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자, 토끼가 귀가 길다. 자, 뭐가 길어요? 귀.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그러면 토끼에 대한 서술어가 없지? 바로 귀가 길다라는 문장이 앞에 토끼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질문하세요. 토끼는 귀가 길어? 토끼는 귀가 왜 길까? 예원아, 토끼는 귀가 왜 긴 것 같아? 응? 이거 간단한데? 귀가 왜 길어? 소리 잘 들으려고. 그러면 소리를 왜 잘 들어야 돼? 먹히니까. 먹히니까, 그죠? 그래서 포식자가 나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를 들으려고 귀가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레이더야, 레이더. 어디서 오나, 호랭이 어디서 오나, 늑대 어디서 오나, 우리 엄마 어디서 오나, 엄마가 오면 숙제 안 했다고 혼내니까. 그쵸? 사람은 귀가 작은 편이지, 동물에 비해서. 왜 그래요? 사람은 왜 귀가 작을까? 포식의 위험에서 벗어났잖아, 인간은. 그치? 인간은 지금 생물의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토끼처럼 길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귀가 이렇게 있고, 사람 귓바퀴를 보면 다른 동물하고 달라?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건 말소리 들으려고. 즉 사람의 귀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이렇게 진화가 된 거고, 토끼 귀는 생존을 위해서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야. 목적에 따라서 진화의 방향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지력 상승을 위해서, 그치? 이걸 공부해야 된다. 자, 서술절 예문 또 볼까요? 형은 키가 크다. 크다의 주어는 키입니다. 그러면 형에 대한 서술어가 없죠? 뒤에 나와 있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번에 인용절. 자, 인용이란 말은 무슨 뜻? 다른 사람 말, 다른 사람의 글 따갖고 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지, 그치?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이 절 형식으로 안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과 말하는 이의 표현으로 바꿔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이 있다. 두 가지의 인용절은 직접, 간접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직접 인용절에는 조사 라고가 붙고 플러스 따옴표도 필요해요. 큰 따옴표. 간접 인용절에는 고만 붙어. 예문. 희재가 나에게, 자, 큰 따옴표 있네. 영화 보러 가자라고 말했다. 자, 그럼 이거는 직접 인용이 되겠다. 그치? 희재가 나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말했다. 이거는 큰 따옴표 없고 고만 있기 때문에 간접 인용이 되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처음은 힘들어. 처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습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태호가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했다. 자, 큰 따옴표 있고 라고가 있어요. 직접 인용. 태호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자, 큰 따옴표가 없고 인용조사 고만 있다. 이럴 때는 간접 인용. 질문. 괜찮니? 여기까지가 뭐니? 아는 문장과 아닌 문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거. 영주는 눈이 예쁘다. 자, 뭐가 예뻐요? 눈이 예쁘죠? 이게 한 문장이야. 그렇다면 얘는 영주는 눈이 예쁘다. 이 문장은 서술절이란 얘기죠. 자, 아는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펭귄은 날개가 있다.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 마찬가지. 펭귄은 날개가 있다라는 문장도 서술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천재가 아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술절이 아니라 얘는 혼문장이네. 왜 그러느냐? 바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한다. 보어. 그치? 되다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보어였죠? 때문에 얘는 문장 구성이 주어, 보어, 서술어로 되어 있어요. 주주서가 아니지. 주어, 서술어가 아닙니다. 얘는 혼문장이다.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줘야 되고, 요거 시험범위 나오면은 시험 100% 출제가 됩니다. 근데 1학년 때는 아니야. 1학년 때는 아는 문장, 이거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질문하시오. 질문 없니? 쉬는 시간. 자, 개념 확인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이 아는 문장이면 O, 그렇지 않으면 X 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아는 문장, 그렇지 않으면 문장. 자, 위에서 우리가 문장은 크게 홑 문장과 겹 문장으로 구분했고, 겹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해줄 거 뭐니? 이 문장이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급행 기차로 고향에 갔다. 현정아, 이거는 아는 문장이니 아니니? 하나, 둘, 셋, 땡. 김유민. 아니. 왜? 땡. 자, 이거부터 해줘야 돼. 호신지 겹인지. 그쵸? 자, 혼문장, 겹문장 구분하는 방법은 동사, 형용사, 개수 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보는 거야. 나는 급행 기차로 고향에 갔다.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얘는 혼문장이라는 얘기죠? 아니다. 하유민, 옆집에 사는 영민은 공부를 잘한다. 맞아? 확실해? 맞죠? 먼저 옆집에 살다 잘한다. 자, 동사 형용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겹문장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형태를 보니까 옆집에 살다 라는 문장이 지금 관형사형어미 는 붙어서 뒤에 채연, 영미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럼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준아, 그는 춤을 추고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 X죠? 얘는 아는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다. 그쵸?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아는 문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이 나영이는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얘는 맞죠? 한다고 인용절입니다. 인용절. 간접 인용절.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요. 질문하시오. 질문이 없으면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장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먼저 기억부터 미음까지 보니까 이거 다 아는 문장과 관련된 거구나. 아는 문장의 종류를 구분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길이는 목이 길다. 다민이 뭐니? 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갈까요? 하나, 둘, 셋, 땡. 진짜? 서술절. 막판에 맞췄네, 그죠?
자, 여러분들 문장 분석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문장 분석하는 팁은 서술어부터 찾아라. 서술어 찾기. 서술어 찾으면 주어가 나와. 우리 문장은 주어는 생략할 수 있지만 서술어는 생략 안 합니다. 서술어로 생략하면 말이 안 되거든. 이런 말 있었지. 한국어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라. 왜 그래요? 서술어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길이는 목이 길다. 자, 길다가 서술어고 뭐가 길어? 목이 길어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길이에 대한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형태의 서술절이 되겠다. 예은이, 맑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얘는 어디로 가, 예은아? 부사절. 부사절? 땡. 왜 틀렸을까?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인데 관형상어미 은이 있고 뒤에 하늘을 수식해주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부사절이 아니라 얘는 관형절이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틀려도 돼. 우선은 여러분들 개념하고 어떤 용어를 정리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연습하는 겁니다. 나는 그녀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하리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33.3%구나. 명사절. 명사절이 되겠죠, 그쵸? 잘했어요. 옳았음, 옳았다, 깨달았다, 옳았음. 자, 명사형어미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을을 붙었어요. 을을 붙으면 100%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쵸?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자, 다인이 그는 소식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디로 갈까요? 확률은 반. 어딜까? 다 찍어보세요. 50%. 땡. 부사절이 되겠죠? 왜 부사절이 될까? 소식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소식도 없이 돌아왔다. 뒤에 돌아오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파생명사, 파생접사 이가 붙어있고 부사로 파생시키는 이가 붙어있고 소식도 없다라는 문장이 뒤에 돌아오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5번은 인용절이 되겠죠? 간접인용이 되겠다. 그치? 고만 붙어있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 3번입니다. 안긴 문장의 밑줄 긋고 안긴 문장의 종류를 쓰시오. 자, 안긴 문장을 찾고 그 다음에 종류를 이야기하시오. 이것도 쉬워. 어떻게 하라고요? 문장 성분 분석할 때는 먼저 서술어부터 찾고 시작해라. 나는 당신을 만났다. 기억이 없다. 당신을 만났던 기억이니까 뒤에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 그치? 체언 수식하면은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형절을 하는 문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어미가 던이야 던. 관형상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암사자는 갈기가 없다. 자, 수지야 뭐니 얘는? 아는 문장 어디 있어요? 안긴 문장 어디 있어? 할기. 갈기? 갈기가 문장인가? 문장은 주어 소설으로 가야지. 그치? 갈기는 주어고 없다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종류가 뭐니? 물음? 잘 모르겠어요? 시은아 이거 종류가 뭐야? 암사자는 갈기가 없다. 잘 모름? 명사절? 땡. 없다. 뭐가 없어요? 갈기가 없다. 이게 한 문장이고 암사자에 대한 서술어가 없죠. 그쵸? 얘는 서술절이다. 서술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요. 연습하는 거 연습.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근데 그거를 알아야 돼. 얘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자, 현수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 자, 시준이 여기서 안긴 문장 뭐가 있어? 말도 없이. 말도 없이. 종류는 부사절. 부사절. 사라졌다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부사절.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 채원아 여기는 안긴 문장 어디 있을까? 비가 내리기. 종류는 명사절. 자, 명사형 어미 기로 끝나고 있고 목적어, 목적격 조사 을을 붙어 있다. 그쵸?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을 먹었다. 현정아 얘는 안긴 문장 어디 있어?
여기까지 가야죠. 엄마가 만들어줘. 자, 그럼 종류는 관용절. 관형절. 니은 관형성어민 니은 붙어 있고 뒤에 김밥을 수식해주고 있다. 여러분도 엄마가 집에서 김밥 만들어 주시나? 오, 요즘 김밥 재료가 비싸져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사 먹는 게 싸긴 한데, 그렇죠? 근데 대량으로 만들면 괜찮아요. 대량으로 만들면 싼데 두세 명 먹을 정도면은 그냥 사 먹는 게 싸다. 요즘 김밥 얼마씩 하지? 하유미나 김밥 얼마씩 하니? 4,000원이요. 4,000원? 4,000원 아니에요. 5,000원. 겁나 비싸네. 야, 천원 김밥 없어졌나 이제? 없어졌어요? 1,000원 김밥은? 삼각김밥만 남은 거야? 와, 김밥 너무 비싸다. 김밥이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엄마. 어? 이 미국 놈들 때문에, 미국 놈 때문에. 미국 사람이 김밥 먹기 시작하니까 이 김값이 오르잖아.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 그리고 한국 김이 맛있어요. 김 먹는 나라가 중국 남부지방도 김을 먹고, 한국 먹고, 일본 사람도 김 먹지. 근데 김을, 우리가 먹는 김 만드는 방식이, 한국은 김을 어떻게 만들어? 양조. 에? 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구워. 김을 싹 부어서 만든단 말이야.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또 이제 약간 조미, 그죠? 맛을 좀 가미하지? 짭조름하게 맛있어. 근데 일본은 김을, 얘네는 조미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김은 그냥 김 맛. 근데 한국 김은 약간 고소하면서 짭짤하게 맛있어요. 고기에 맛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김 많이 사갑니다. 일본 애들도. 마트 가면은 뭐 또 김이 싸잖아. 김은. 그쵸? 마트 김은 싸니까 몇 박스 사갖고 가요. 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또 김 먹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외국인들은 김 안 먹었거든? 얘네가 까만 걸 별로 안 좋아해. 커피 빼고. 까만색 나는 거 안 좋아해서 뭐 악마 색깔이다 뭐 이래가지고 안 먹다가 김밥이 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건강 음식이라 하니까 또 많이 먹어요. 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로. 자, 선생님께서 교실에 누가 있냐고 물으셨다. 긴유미 뭐니 얘는? 안긴 문장 어디 있어? 교실에 누가 있냐 이거죠? 자, 종류는 인용절. 인용, 조사, 보가 있고, 자,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얘는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김밥 땡기네. 자, 개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혼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일 때, 이 문장을, 하유미 뭐니? 무슨 문장? 땡. 안긴 문장이죠. 안긴 문장.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것은 안긴 문장이라 하고, 이 문장을 포함한 전체 문장이 아는 문장.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절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 등 역할을 하는 예준아 뭐야? 명사절. 당연히 명사절이죠. 명사형 어미가 붙는데 명사절이다. 관형절, 문장에서 체언을 꾸미는, 하늘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니? 관형어 역할을 하는 절, 관형절. 다민이,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 부사절. 너무 당연하다잉. 그치? 예언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절? 서술어 역할을 하면 서술절. 그 다음에 하린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에 절의 형식을 안긴 절은 인용절. 여기 다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하고 용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잘 모르겠다. 질문 괜찮아요? 실전 문제 풀어봅니다. 시작. 자,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문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아는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가 알이 크다. 먼저 서술어 찾아주시고 서술어 찾으면 주어가 나온다. 그럼 얘는 서술절이네. 두 번째, 혼자서 밥을 먹다 쉽지 않다. 자, 여기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있죠? 뭐가 쉽지 않아요? 혼자 밥 먹기가 쉽지 않다.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세 번째, 요리사가 직접 굽다 빵을 먹었다. 구운 빵 되니까 자 관형상 어미 니은이 있죠? 빵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고, 세 번째,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나머지는 걸어갔다. 자, 얘는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자, 이어진 문장 두 가지 대등 접속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대등이 되겠다.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없고, 5번도 지난 생일에 받다 편지를 잘 보관해 두었다. 받은 편지니까 뒤에 편지를 수식해주는 관형절. 이렇게 구분. 따라서 아는 문장이 아닌 것은 4번 찾아주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아는 문장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그러면 이미 문제가 힌트를 줬어. 아는 문장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르다는 것은 1, 2, 3, 4, 5번이 다 아는 문장이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니? 어미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어미 확인만. 그 소문이 사실이다, 사실임. 명사절이죠. 명사형 어미 미음 붙어 있습니다. 그는 연락도 없이, 이때 없이 이는 뭐예요? 찾아오다. 얘는 부사절이네. 하늘이 별을 관찰하기에 좀 흐리다. 명사절이죠. 나는 그가 열심히 공부하기. 명사절이네. 우리 팀이 이겼음. 명사절이죠. 네,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3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철수는 고기를 팔다 음식점에 갔다. 파는 음식점. 자, 관형사형 어미 붙어있고 음식점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관형절이란 얘기네요. 1번.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 맞죠? 관형절 안고 있다. 맞네. 니은. 이 집 음식은 아이들도 먹기에 좋다. 먹다, 뭐뭐에 좋다. 자, 명사절 어미 붙어있기 때문에 명사절이고 좋다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자, 니은. 명사절에 부사격도사 애가 붙어서 맞죠? 부사 역할을 한다. 맞네. 디귿. 철수는 배가 터지다 고기를 먹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자, 도록. 부사형 어미 도록 붙어있고 먹었다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절이죠. 3번 서술어 먹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절을 안고 있다. 맞고요. 자,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철수가 말했다. 자, 이거는 간접 인용이 되겠네요. 4번 철수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틀렸죠? 직접 인용절이 아니라 간접 인용절이고. 자, 5번 배가 부르다 철수 기분이 좋았다. 자, 배가 부른 철수야. 그치? 관형절을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이 총 3개입니다. 동사, 형용사 개수 따지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부르다, 좋았다 이렇게 돼.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기분이 좋다야. 그러면 철수에 대한 서술어는 없지. 즉 이거 자체가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 자체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고 여기에 다시 배가 부르다라는 문장을 붙였다. 그래서 아는 문장이 안긴 문장이 2개야. 2개. 서술절로 안긴 문장과 관형절로 안긴 문장 2개네. 5번 철수를 꾸며주는 관형절과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은 서술절을 안고 있다. 맞죠? 네, 관형절과 서술절 2개가 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질문 있는 사람? 괜찮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아는 문장의 종류가 보기 문장과 같은 것은. 자, 그러면 이미 문제가 힌트를 줬어. 아는 문장이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안겨있는 문장의 어미를 파악하면 되지.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다 빌었다. 이루어지기. 명사형 어미 붙어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어 있습니다.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러면 명사절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이미 늦었다, 늦었음, 깨달았다.
자, 명사형음이 은 붙어있고 을 붙어있네. 똑같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확인해보자. 나는 꽃이 만발하다 공원에 갔다. 만발한 공원이니까 여기는 관형절을 안고 있는 거고, 내가 태어나다 사건이 있었다 태어난 해니까 역시 관형절이고, 어제 보았던 영화니까 관형절이고, 저 동네 내가 공부했던니까 역시 관형절이네. 2, 3, 4, 5번은 다 관형절, 1번만 명사절. 자, 문제 5번이에요. 보기를 바탕으로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가 옳았음을 나중에 알았다. 친구가는 신뢰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녀는 그 역할을 하기에 매우 어리다. 자, 다 명사절이죠. 그쵸?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문장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1번. 명사절은 명사처럼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죠. 을, 가, 에 붙어 있다. 2번. 명사절은 관형사용하면 기가 붙어 만들어진다. 기 붙어져 있죠. 맞네. 세 번째. 명사절 뒤에 붙은 격조사에 따라 문장에서 역할이 달라지고 있죠. 을 붙으면 목적어, 가 붙으면 주어, 에 붙으면 부사어. 4번.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되어 문장의 골격을 이룬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요? 부사 역할도 하고 있거든. 그죠? 5번. 하나의 문장이 명사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중복되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나는 알았다, 그가 옳았다. 이거는 주어가 다르죠? 친구 간의 신뢰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얘는 어때요? 여긴 주어가 지금 생략되는 형태고, 그녀는 그 역할을 하기에 너무 어때? 역할을 하다. 누가? 그녀가. 여기가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치? 왜냐면 그녀가 그 역할을 하다. 그녀가 어리다. 자, 중복되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얘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6번 문제예요. 기억을 절의 형태로 바꾸어 니은을 안긴 문장으로 만드시오. 나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아는 문장. 세아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 얘가 안긴 문장. 쉽죠? 여기만 바꾸면 되지. 어미만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꿔요? 세아가 부산으로 이사 간 날짜. 이렇게만 바꾸면 되죠. 관형사형 어미로 바꿔서 관형절로 바꾸면 되겠다. 7번. 보기 문장을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서술을 개수 따져줘야 돼. 그가 쓰다, 이야기가 꿈이 없다, 아이들의 희망을 주었다. 자, 문장 3개를 엮었습니다. 문장 3개를 엮었는데 먼저 앞에 부분을 보니까 그가 쓴 이야기, 관형절이네. 여기 관형절이 있고요. 꿈이 없는 아이들, 이것도 관형절이네. 그렇다면 관형절 2개를 아는 문장이 되겠네요. 1번. 전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3번 나타난다. 맞죠? 문장 3개가 겹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전체의 주어는 그가이고 그가 주었다. 서술어는 주었다다. 맞죠? 세 번째. 안긴 문장은 모두 관형절로 맞고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맞네요. 네 번째. 안긴 문장은 서술어의 어간에 어미, 니은,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 절이다. 예, 그가 쓰다, 니은. 꿈이 없다, 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은 관형어, 주어, 관형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돼. 이게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그냥 보는 거야, 얘. 전체 문장 구성 성분. 그가 주어, 쓴 관형어, 이야기가 주어, 꿈이 없다, 주어, 없다, 서술어. 아이들에게 부사어, 희망을 목적어, 주었다, 서술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8번. 보기에 밑줄 치은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자, 그러면 자리하는 역할은 뒤에 서술어 부른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즉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서술어로 수식하니까. 그렇다면 8번 문제는 뭐 하는 얘기니? 부사절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죠? 빵이 냄새가 달콤하다, 구워졌다, 달콤하게 구워졌다. 부사절. 자동차가 속도가 느리다, 달려간다, 느리게 달려간다. 역시 부사절. 그는 아는 것도 없다, 잘난 체를 한다.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체 한다. 부사절. 우리는 우리 반이 승리하다, 응원했다, 승리하도록 응원했다. 부사절. 아이들은 과자로 만들다, 웃었다, 만든 집. 여기는 관형성 어미가 있죠. 얘는 관형절이네, 관형절. 자, 답은 5번. 나머지는 부사절, 5번은 관형절. 그 다음 문제. 문장 전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을 하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자, 서술절을 찾아라. 첫눈이 예고도 없이 내렸다. 자, 뭐가 내렸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예고가 없다는 뒤에 내리다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절이네. 성현이는 성격이 정말 좋다. 자, 뭐가 좋아요? 성격이 좋다. 이게 서술절이네. 성현이에 대한 주어가 서술어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 털이 하얀 백구. 관형절이죠.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가 오다기를 기다렸다. 명사절.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다. 인용절. 따라서 서술절은 2번.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모든 사람 평등하나? 아니야. 근데 현실은 불평등이죠. 현실은 불평등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달라.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럼 뭐가 평등한 거야? 이 선생님이 거짓말했나? 뭐가 평등해요? 기회의 평등.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인권이라고 얘기했어. 사람으로서의 평등이죠. 이게 평등한 거지.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야. 예. 10번.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닌 것은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 절을 안고 있다. 그럼 이거 찾으면 되겠죠. 어미나 조사가 없는 거.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서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서술절이지? 왜냐면 서술절 자체가 주어, 서술어 이런 모양이니까. 그러면 10번 문제는 서술절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이 산은 나무가 많다.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습니다. 이게 문장이고 뒤에 이 산. 그러니까 이 산의 뒤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길이는 목이 무척 길다. 뭐가 길어요? 목이. 자, 얘도 서술절이죠. 우리 할머니는 인정이 많으시다. 뭐가 많습니까? 인정. 이것도 서술절이죠. 윤수의 새 가방은 색깔이 예쁘다. 뭐가 예뻐요? 색깔이 예쁘다. 그쵸? 가방은 색깔이 예쁘다. 역시 서술절. 내짝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 자, 되었다 서술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학급 회장은 보호가 되겠네. 철수가는 주어입니다. 얘는 혼문장이다. 혼문장. 그래서 1, 2, 3, 4는 겹문장, 아는 문장 서술절이 되겠고 5번은 혼문장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범위 들어가면은 혼문장, 겹문장 구분하는 문제는 100% 출제를 해요. 모든 학교에서. 11번. 친구들에게 다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친구들에게 전달할 문장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재판장 올라서며 갈릴레이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한 문장으로 쓰래. 여러분들 갈릴레이 알아? 네. 갈릴레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지동설. 지동설? 지동설 중에 어떤 거? 지구 중심. 그건 천동설이고. 지구 중심은 천동설. 땅이 움직인다. 지동설. 지동설 두 개 있죠. 뭐가 있어? 자전과 공전. 갈릴레이는 공전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 이게
공전. 참고로 이 사람이 뭘 통해서 목성의 목성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행성 운동? 행성 일주? 이거 연구하다가 지구가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면 지구에서 목성을 봤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턴해. 그리고 다시 가. 이거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운다. 행성의 되돌이 운동. 행성의 되돌이 운동이라고 이걸 배워요. 이게 공전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목성이 있는데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볼 때는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여기서 커브 틀어. 이럴 때는 얘가 이쯤 왔을 때 다시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 증거입니다. 어쨌든 재판장을 나서면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는 문장으로 만들 거. 자, 그러면 인용절로 만들어야 되겠네.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간접 인용 써볼까? 재판장을 나서며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돈다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간접 인용이다. 이거 직접 인용을 하면 어떻게 하니? 그래도 지금 돈다라고. 만약에 직접 인용 쓸 거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쵸? 뒤에다가 라고 이걸 붙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재판장을 나서며 갈릴레이는 큰 따옴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큰 따옴표라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하면 직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1번 중에 잘 모르겠다, 이해 안 간다, 질문하시오. 없니? 벌써 다 정리했어? 책상 정리? 자, 실력 향상 문제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숙제는 102쪽부터 문제 좀 있네. 105쪽까지 102쪽에서 105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는 숙제 또 있어요. 노트 정리. 오늘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복습 노트 정리하면 된다.